설사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몸 청소가 저절로 돼요. 근데 염도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에서 소금이 들어오니까 딱 붙들고 안 내버려줍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돼요? 또 먹어도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염도가 차야지 나온다. 몸에 자꾸 붓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와요? 심장에 대한 신부전이 있는 사람, 심장에 대한 신부전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또는 간에 부종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몸이 대체로 붓는데 소금이 부족한 사람도 역시 몸이 부어요. 그러면 저 소금을 우리가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음식 요리할 때도 쓰는데 김장할 때 많이 쓰죠. 김장할 때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숨이 죽는데 물기가 착 빠져버지. 예. 그렇잖아. 소금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그 수분을 조절해 준다고. 그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소금을 붙들고 안 내주니까 물을 그냥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내보내야 돼 있어요. 이게 3차의 작용입니다. 기량작용이 일어납니다. 혹여나 이제 소금기가 많다고 의심이 되는 분들은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본인의 이제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기는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파이죠, 파. 파를 드시면은 자동으로 해결돼. 파에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네, 염도하고 칼륨하고 기량작용을 해서 이게 소금기가 많으면 칼륨이 자동적으로 밀어내가지고 균형을 다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꽃소금 같은 그러한 정제염을 드시면 안 돼요.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적어도 20% 이상 된 천일염. 저 같은 경우는 한 12년 이상 저장해서 숙성한 그런 소금을 씁니다. 일찍 사놓고 계속 10포대 정도 되면은 2포대 먹으면은 또 채워놓으면 돼요. 채워놓으면 계속 10년 이상 된 소금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이거 참 중요하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그 다음에 물 드실 때 이제 갖고 다니는 물에다가 아까 같이 0.5% 정도 1리터 같으면 티스푼 하나, 2리터면 2개 요 소금물을 드시면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드시기 전에 혈액을 빼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 독소가 많은 사람은 피에 혈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탁하죠. 기름기도 많고. 불가사리 성게같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소금을 드시고 한 30분만 있다가 피를 다시 측정을 해보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졸리고 이럴 때는 왜 그래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여서 그렇거든.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소금 드시는 겁니다. 소금 드시면은 금방 정신이 차려져요. 오징어를 씹어 먹는 이유가 오징어에 있는 소금기가 사실은 정신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산소를. 설탕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엿이라든지 단백질, 당분도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에요. 두 가지 주면은 정신이 부쩍 들죠. 네, 지금 사탕 있으면 하나씩 드세요. 조심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햇빛, 물, 공기, 소금에 대한 부분,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대한 원리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GMO 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연치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세포들도 마찬가지죠. 이 본능이에요. 자기 죽을지는 쉽게 말해서 안 합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걸 본능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정보 지식에 의한 어떤 두뇌의식으로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짓을 많이 해요.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죠. 잘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로막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 뭐요? 그냥 되는 대로 해라. 되는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어차피 질량이 모자라면 미끄러지든지 절대로 못 올라가요. 안 됩니다. 그럼 때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노력을 해서 내가 헤엄쳐가지고 강을 못 건너면 수영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배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내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고장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라는 거는요, 현대학이 보는 거는 어떤 그것을 질병으로 봅니다. 그 질병으로 봐가지고 그걸 제거하고자 하는 게 현대학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연치유는 반대 현상이죠. 야, 이게 왜 일어났는지 보고 아군을 도와주냐 적군을 도와주냐 여기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방 안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 현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제거, 곰팡이 제거. 소독을 하고 긁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 현대학이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결되나요? 순간에는 없어지겠지만은 절대로 안 없어요. 그건 뭐야? 공기가 제대로 안 도든지 습하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원인적인 일이다. 원인을 알아야지. 그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분불려잖아. 불려가지고 따시게 해주고 바람을 환기시키고 통하게 해주고 햇빛을 쬐주면은 흰자리도 못 생깁니다. 이것이 자연치유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뭘 잘못 드셔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지. 물을 많이 마십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죠. 현대학은 뭐예요? 우선 세균이 들어가서 그랬으니까 세균부터 죽여보자. 그 설사부터 안 나게 하고 보자. 이건데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죠. 몸을 망가뜨리고 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러고 면역이 나쁜 상태는 원인은 제거도 안 돼.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제 또 병이 날지도 모르죠. 또 이 자연치유의 접근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물을 제대로 공급하고 소금을 공급을 해서 계속 쫓아내죠. 씻어내고 그걸 제거를 시켜줘.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주면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 해주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열이 풀풀 납니다. 열이 풀풀 나면은 지금 현대학이 어떻게 해요? 얼음팩을 가지고 갖다 올려놔놓고 열 내놓는 것부터 하죠. 열이 왜 왔는지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 몸은 왜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비상이 걸렸으니까 지금 이래갖고는 안 되니까 빨리 일꾼들이 일을 잘하도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열을 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포 진동수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도와줍니까? 반대로 하면 안 되죠. 뜨겁게 하죠. 예를 들어서 온열요법으로 해서 열을 가해주고 다신 걸 먹여주고 그래 해주면은 그 다음에 뭐 조격을 시키든지 해서 열을 일단 열을 올려줘요.
이걸 올려주면은 30분도 안 돼서 여기 정상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딱 제대로 체온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죠. 이것이 바로 정상이 곧 치유를 하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아군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법의 대원리입니다. 정반대로 하면 뭐예요? 적군 도와주는 거죠. 아군들을 못 살게 보는 힘이에요. 결국은 그래 되면 증상은 없어도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치유의 대원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상적 치유의 원리입니다. 정상이 곧 치유다 하는 것이 자연치유의 대원리고, 또 한 가지는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모세만 작업. 이 두 가지만 하시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큰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 요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대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적으로 독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살생을 하고 인구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집단 세력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귀신 잡아가니도 모르고 가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현상은 가마솥에 개구리 중후군이라고 해서 죽어간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물며 지금 공중에서 어떤 독소가 뿌려지고 있는데 뭐 어디서 넘어온다고 하는 그걸로 이제 치부를 해요. 근데 물론 넘어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행기라든지 인공위성에서 물질을 뿌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은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특수 정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유가 원칙 하에서 확실히 잡히는 것만 얘기하지 그냥 어떤 설로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좀 그래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이제 GMO 음식 독소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현재 마트에 있는 식품의 96%에서 7% 정도는 이미 GMO 식품으로 다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천손의 나라로서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이제는 뽑아야 될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후세들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의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네들이 탄생을 모하게 하는 아주 참 위험한 수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여성들이 그 임신 정년기에 있는 분들 결혼해가지고도 임신을 못하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오더만요. 현재 조사된 바가 24만 쌍이 임신을 못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한 바는 2016년도에 이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수정을 한 분들이 그 당시에 벌써 30만 4천 쌍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노인 천국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면 무주공산 되잖아요. 주인 없는 강산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핵이고 총칼이고 지금 떠들고 거기 정신 팔려 있는데 실제 그게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뭘 이뤄가지고 여러분 살다 어처럼 내실 겁니까? 문화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무는 이제 유전자를 뭐 조작한 이런 문제는 사실은 2차, 3차적인 그 후의 문제고, 가장 앞에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글리포세이트라는 아주 맹독성 제초제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농사를 지은 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또 돈이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10년 정도만 드시면요, 임신 불가능이 돼요. 남성들은 남성의 기능을 잃고 중성이 됩니다. 요즘에 중성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가 구실을 못해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식 기능이 상실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얼이 나가버려요. 얼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대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우리 머리 뇌에 있는 간내 중에 송가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가져버려요. 송가심이 말라가지고 석회화되면서 얼갈이가 되버죠. 쉽게 말해서 바보 천치가 되버려요.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 공식 집계된 통계가 50세 미만의 청년들이 이미 그 당시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치매한 환자입니다. 지금은 몇백만도 넘습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나요. 증후군이 들어있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도 몰라본다고 그러죠. 옳고 그름도 모릅니다. 지금 말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사유를 뭐 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과 다른 게 그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심성이 망가져요. 인간성이 상실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도 죽이는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비가 되어 있다 그래요. 좀비. 요새 좀비라는 말 많이 쓰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다 죽이고 토막살인도 하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무기가 바로 유해 전자파예요. 거기는 이제 수맥파도 있고, 요즘에 이제 써서는 안 되는 저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빨리 끓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저거 커피포트도 가능하면 안 쓰고 직화를 쓰는 게 좋아요. 저거는 우리가 이제 고유의 진동수를 왜곡시키는 물건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른 걸로 변질시켜버려요.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됩니다. 저게 들어가요. 전자레인지하고 물도 저게 끓여버리든지 뭐 음식을 저걸로 해버리면은 고유 정보가 다 깨져요. 결국은 그건 뭐예요? 어떤 해악을 가해올지도 다 추정하기 힘듭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안에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손바닥에 맨날 갖고 다니는 거 있죠. 이게 진짜로 무섭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와이파이가 저 앞에 있는데, 주파수가 4G하고 5G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건 이제 4G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가급 와이파이가 속도가 빠르고 좋은 것들은 거의 다 5G에 주파를 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전자레인지보다 한 200배가 더 무섭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간내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간내에 열을 가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빨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송가심이 마르게 만드는 물건이 이거니까 알아서 잘 써야 돼요. 요거 하나로 지금 인류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명의 이익이 뒤에는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쓰셔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이어폰을 가지고 끼워서 몸에서 좀 멀리 할 수도 뇌에다 가까이 붙여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밤중에 뭐 비상 걸릴 일 없는 분들은 화면을 꺼놓으세요. 꺼놓고 몸에서 좀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 이제 모든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의 주파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 인드라만의 세계라고 그러고, 요새 말로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장착이 돼서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느 귀신 잡아가니까 모르고 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멀리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독의 원리는 첫 번째, 아까 이제 소금 제대로 챙겨 먹고 해서 삼투압을 제대로 지켜줘라. 두 번째는 우리가 몸이 물로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오만 문제가 다 생기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라.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음양 감식법도 나와 있고 그런데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목을 숙여주는 게 좋다. 뭐 양은 뭐 2.5리터가 되든 3리터가 되든 뭐 많이 들수록 좋은데 우리가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소금을 타서 드시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식이나 이제 단식 해본 분이 계시죠? 근데 물하고 소금만 드시면은 몇 달을 굶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저는 한 3주 정도까지는 몇 번 해봤는데 시간이 바빠서 더 이상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분이 있는데, 현재 일본의 오사카에서 대원사에 주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원래 이제 소아마비가 좀 있었는데 정말로 그 독한 마음을 먹고 단식을 10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깨달음도 얻었고요. 소아마비가 다 고쳐졌어요. 실제로입니다. 대원사 해공스님이라고 치시면은 내가 해공 내가 포스팅 해놓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오면 자꾸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과 소금은 우리 생명 탄생의 비밀이 또 들어있고요. 그게 안 맞게 되면 임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임신됐다가도 낙태가 되든지 또는 불구로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소금 제대로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부터 해가지고 미네랄, 비타민 이런 이제 5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햇빛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중에서 요즘에 GMO를 피해서 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많으면 유기농을 사 먹든지 아니면 뭐 본인 직접 농사 지어 먹어도 되는데 참 열악해요. 그래서 사선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50세 미만의 그 치매 환자나 생식기능이 상실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식생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세대들은 된장이나 김치나 이런 그 냄새나는 발효식품들을 희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냄새난다고 잘 안 먹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 외래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냄새나는 김치 먹냐고 그러고 사람을 놀릴 때도 뭐 김치나 하는 식으로 놀리고 이러한 이제 사고가 있어요. 뭐 그걸 김치하고 된장 이런 발효식품을 안 먹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몸 안에 유용 미생물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독소를 해독해주는 건데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로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뭐예요? 라면 좋아하죠. 햄버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시지, 뭐 전부 이런 종류의 패스트푸드, 빵통식품, 정크식품이라고 그러죠. 다. 그거를 즐겨 먹으니까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된장김치라든지 뭐 좀 고추장 같은 거, 젓갈류 종류 뭐 이런 거 이제 발효식품을 먹어주면은 어지간히 중화가 돼요. 안 먹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아까 농약 성분 중에서 제초제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제초제는 먹으면은 흉을 죽이는 게 아니고 피부 세포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려요. 태하고 나고. 그러니까 제초제 먹은 사람은 병원에서 못 살립니다. 살려나와봐야 얼마 있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하는데 쓰는 물질들은 약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감초잖아요. 감초가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성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법제를 할 때 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콩물을 많이 써요. 콩. 두부라든지 전부 콩에서 나오는 거예요. 검은 콩이 그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유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법제할 때 주로 콩물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미생물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과거에는 초가지동이 많아가지고 거기도 뭐 분명히도 살고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초가지동이 잘 없어. 그 초가지동에서 비가 와가지고 낙수물이 떨어진 걸 가지고 많이 활용했어요. 그건 엄청난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호황토라든지 동황토라든지 황토는 거기에는 미생물 덩어리라고 해야 돼요. 1立方cm에 2억 마리가 넘게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황토나 짚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메주라든지 이런 거 발효할 때도 다 짚에다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김장단지에도 짚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덮는 것도 거기에 있는 다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실 양명술에 보면은 왕실에서 이제 된장을 담을 때는 말똥을 많이 활용하죠. 지금은 뭐 오염돼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주로 뭐 풀 뜯어먹고 콩도 먹고 그래가지고 겨울을 보면 이걸 말라놨다가 그 위에다가 지포를 깔고 거기에다 메주를 띄워요. 그 옛날 왕실 그 된장간장은 다 그러한 공법으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화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된장김치 잘 드시죠? 네. 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도 적어도 안 됐을 때는 1년에 한 봄철하고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에 몸청소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건 아까 이제 소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 외에는 아까 기름은 기름으로 뺀다고 했죠. 그래서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압착 올리브유.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 해독제가 기름 중에서는 뭐예요? 들기름. 들기름은 정말로 해독력이 좋아요. 이것저것 어지간한 건. 들기름을 매일 그 드시는 것도 좋고 저녁으로 뭐 음식이 아닌 뭐 그런 데는 한 숟가락씩 드시고 주무셔도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뭐 변비 있는 부위라든지 몸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자꾸 먹게 되면 기름이 녹여갖고 빠져나가요. 그게 제독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싸잖아요. 저녁에 한 숟가락씩 먹고 자면은 변비 같은 건 자동으로 없습니다. 다 빠져요. 그러면서 독소까지 빠지니까 피부가 펀하게 되고 몸이 번지르하게 아주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를 제어하는 좋은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자기들의 이제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자연 사물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좋은 강물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숯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백탄이라고 있어요. 백탄은 일반 숯하고는 좀 달라서 아주 강철 소리가 나지. 때리면 철 소리가 나지. 그런 것들을 방 안에 비치를 하게 되면은 좋은 우주에 있는 전자를 끌어오기도 하고 나쁜 에너지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 중에는 전자파나 수매파를 중화시켜주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담장이나 과수원 울타리를 가지고 좀 뭘 많이 했어요. 팽자 있죠, 팽자. 팽자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말린 걸 갖다가 침대 밑에다가 한 개 정도는 넣어놔도 되고 뭐 여러 개 넣으면 더 좋겠죠. 그거 하게 되면은 나쁜 파장을 다 거의 중화시켜 줍니다. 팽자의 파장은 굉장히 커요. 대체적으로 이제 한 직경 7.5m, 직경 15m, 반경 7.5m 그 정도의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종 선인장 있죠. 토종 선인장 같은 거를 이제 두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나쁜 에너지를 물려쳐주기도 하고 사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수매파를 중화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토종 선인장 중에서 천년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해요. 영하 20도에도 안 얼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키우면 되죠. 하게 되면 제가 그걸 보니까 그거는 직경 20m 정도 넘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그 방사 능력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배치시키면은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GMO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약에서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공해 독소를 종합적으로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개발이 되었어요. 제가 제 친구하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 때부터 해서 내려와서 이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해독한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린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운모와 유황과 부자와 백반이라는 옛날에 아주 특수한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제초제 농약 독소를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범위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의학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비밀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바라고 하는 생명물질 내지는 생명체가 거기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약의 한 70%는 유황이 들어가야 약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유황에 이제 기생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연 유황을 드시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산삼에 특수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진세노사이드의 사포닌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황에 기생을 합니다.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일반 산삼의 대체적으로 한 60배 정도의 용량이 유황에 들어있어요. 이거 비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유황을 드시게 되면은 해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약의 기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질병도 그걸 통해서 치유를 했지만은
특히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회춘을 해요. 아침에 되면은 그 남성이 관리가 안 되면 돈도 안 꺼지고 살도 안 꺼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회춘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병수가 끊어진 분들이 새로 또 처녀가 되듯이 병수가 나오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서 생명이 건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에는 그 생명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마 내지는 소마티드, 프라나, 기 등으로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 유전자의 정부동 물질로 이제 명명되기도 하지만 유전자보다 한 8분의 1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면형으로 하얀이 보일 정도고 일종의 빛의 알갱이보다 아주 바짝바짝거리면서 이거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역사가 없어요. 불멸의 생명 물질. 이것이 많이 있으면 건강하고요. 이것을 많이 압축을 해서 부수를 만들게 되면은 영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마치고요. 부족한 거는 단톡방에서 또 대화나 자료를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수법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죠. 제가 이제 위원장님 강의를 오늘 두 번째 했는데 오늘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박명성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좀 주십시오. 수고해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특수한 물질로 만들어 놓은 구슬인데 이걸 하나씩 지니고 가세요. 하면 이게 엄청난 먹으면 안 되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모로 만든 구슬인데 이거 지니기만 해도 좋은 에너지가 실제로 들어가고 뇌 파장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내가 이걸 다른 데 특수한 데 쓰는 데가 있어요. 에너지 처방을 할 때 이제 쓰는데. 예. 자, 제가 공개사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만 더 드릴게요. 예. 나는 원래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가신 분들은 먼저 가신 분. 자,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오랜 장시간에 여러분들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몸이 좀 지칠 텐데 마지막 시간까지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 토요일 날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제 4주차 강의가 두 강좌가 지금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우리 대희 원장님께서 진행하실 거고요. 자, 그 이어서 심리사학에 감추어진 맨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황순종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이 황순종 교수는 이분이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디트로이트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시는데요. 과학기술부의 이사관이고 국장 생활을 거의 오랫동안 하시고 퇴임을 하셔서 우리 역사와 이 문화에 대한 책을 한 7권 쓰셨습니다. 이런 분이 아주 특이하죠. 그 중에 이 심리사학에 감춰진 내 얼굴이 그 중에 첫 제목이 있나 공부는 없다. 미국 사학의 18가지 거짓말, 그 다음에 고구려, 대고구려에 대한 역사,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을 쓰셨어요. 이제 이 어른도 이제 연세가 좀 드셨는데, 이런 어른들 강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들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자꾸 이제 들고, 이제 하나둘 가셔버리거든요.
제가 전화할 때도 상당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강의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강의 좋은 강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이라는 주제로 이일걸 박사가 강의를 합니다. 이일걸 박사는 한국 간도학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본 아카데미 이제 이번에 지도 교수를 맡아주셨는데 이분도 워낙 바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아주 좋은 지금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월 20일 날, 13일 우리 수료하죠. 수료하고 난 다음에 4월 20일 날 우리 몽땅 어디를 가려 하면 마니산으로 정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마니산이 어떤 데죠? 마니산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성산이고 일세 당군께서 거기에 천재로 올랐잖아요. 삼당석이고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수료와 함께 이제 산행을 하면서 우리가 마니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수료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우리 함께 이제 단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4월 20일 날은 이제 8시 30분까지 국내선 김포공항역 10번 홈에서 우리 만나는데 요때 이제 여러분 뭐 점심 도시락 같은 거 좀 준비하시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모랑이에요. 요 가까운 모랑으로 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함께 참여하시고 저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거는 모든 자료는 단톡방에 제가 올립니다. 오늘 강의사도 제가 다 올렸죠. 지난주에는 제가 프린트해서 왔는데 프린트 보면 한 3만 원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전체 과정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3개월 이상 제가 노력을 했고 이 강좌가 한번 이루어지는 데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기천만 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까운 시간이고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이제 2주 남은 거 빼먹지 말고 오셔야 되고요. 5주를 제가 한 것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옛날 공부할 때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5주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5주를 전체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주 정도 수료를 해야 그래도 조금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일설하고 각설하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고생하셨습니다.